네, 반갑습니다.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강의를 맡고 있는 친절한 홍 교수 홍영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에 대한 그 합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시험이 이제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그 뭐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사라든가 이렇게 그 금융기관에서 이 펀드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려면 이제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무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은행원이나 뭐 증권사 같이 그런 이제 금융기관에서 직접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문 인력이라는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외부에서 그 펀드 투자 권유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인들이 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해서 이제 판매사 대신에 권유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시험의 그 정의를 한번 보시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 이제 뭐냐?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펀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펀드를. 그래서 이 그 펀드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투자 자문 계약, 뭐 투자 일임 계약, 그다음에 이제 뭐 신탁 계약, 이런 그 체결을 권유하는 사람을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펀드 중에는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이제 좀 위험한 그런 이제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다른 그 자격증이 있죠. 그 파생 상품 투자 권유 자문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펀드들을 투자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아니면 이 펀드를 판매하고 싶은 사람, 뭐 내지는 이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은 뭐 대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 대행인 시험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 이 대행인 시험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1년에 2번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4월 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이나 10월 그쯤에 이제 보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에는 4월 시험은 이미 지났고 이제 그 10월 3일에 이제 시험을 그 2차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연도에 4월쯤에 이제 또 시험을 좀 보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 대전, 뭐 대구, 부산, 그다음에 광주까지 이제 보통 보게 되고요. 제주도는 2번 시험 중에서 한 번만 제주도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월 시험에 제주도에서도 같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 좀 하고 있고요. 자, 응시 자격은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나 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융권 취업을 원하시는 대학생 분들도 이 자격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금융 지식을 습득을 했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유형은요. 객관식 사지선다입니다. 그래서 4개의 답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총 100문항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문항 한 문제당 1점이니까 총 100점이 만점이 되겠죠. 자, 시험 시간은 120분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문제 푸는데 한 1분 정도 감안하시면 우리 마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뭐 여유 시간이 한 20분 있으니까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여유 있게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보통 대부분 시험 보다가 중간에 나가시더라고요. 빨리 문제를 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합격 기준을 보면요. 응시 과목별 정답 비율이 40% 이상인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40%가 이제 뭐냐면 이제 과목이 3개의 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3개의 과목 각 별로 40%가 과락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과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락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전체 정답 비율이 몇 퍼센트? 60%. 그러니까 60문항의 이상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여러 자격증 시험들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는 자문인 시험 같은 경우는 70점이 합격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대행인 시험은 60점이 합격 기준이기 때문에 70점하고 60점은 꽤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70점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60점이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커트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행인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구성을 보시면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1과목은 펀드 투자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 과목은 투자 권유 45문항이고요. 3과목은 부동산 펀드 그래서 20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과목은 35점이 배점인데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챕터별로 펀드 및 신탁의 이해가 15문항, 그다음에 투자 관리가 10문항,
펀드 평가가 10문항 이렇게 해서 35문항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펀드의 이해하고 신탁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펀드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뭐 딱 나눠져서 뭐 절반씩 나오는 건 아니고 펀드의 이해 쪽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8문제, 9문제, 10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자, 신탁과 관련된 부분은 뭐 대여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이해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이 펀드 이해 부분은 이 과목에 있는 펀드 관련 법규하고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기초를 쌓아 놓으시고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 과목 넘어오시면 투자 권유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관련 법규가 10문항. 여기 그 관련 법규는 1과목에 있는 펀드 이해하고 내용이 겹치죠. 그래서 1과목을 충분히 공부하셨으면 이 과목에서는 복습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규에서 10문항, 그다음에 영업실무 부분 10문항인데 영업실무는 아무래도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양은 적은데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꼼꼼히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겠고, 자, 직무윤리가 1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직무윤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윤리라는 게 막 딥다 외워야 돼. 암기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 있고요. 사실 직무윤리라든가 투자자 분쟁 예방 이런 것들이 내용이 많이 겹치는데요. 이 투자 권유하고 투자자 분쟁 예방이 역시 10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사례와 곁들여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투자 권유 사례 분석 같은 경우는 이름은 사례 분석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재무설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5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혹시나 재무설계 관련한 다른 자격증, 뭐 은행 FP라든가 뭐 AFK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수월하게 학습을 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과목에서는 내용이 좀 많잖아요. 문항수도 많은데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좀 선방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3과목은 부동산 펀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펀드가 이 법규 내용이 5문항, 그 다음에 영업실무가 15문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관련 법규 5문항은요, 앞에 뭐 1과목이나 2과목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을 한 번 더 다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겹치니까 여기 이 관련 법규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5문항을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업실무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양은 많지 않은데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양이 적기 때문에, 학습할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히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조금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략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죠. 몇 점?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그 강의를 해드릴 때는 한 그 실제 전반적인 내용의 제가 한 80% 정도를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80% 정도를 강의하는데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한 80% 정도만 이해하시면 우리 88, 64, 64점으로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렇죠? 아주 여유 있게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교재를 갖고 공부하느냐? 일단 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 왜 필요한지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자,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이만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자격증으로 이 펀드 대행인 시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권 취업을 우리 목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도 응시를 할 수 있고, 우리 보통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응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이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필수 자격증이라 말씀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권 취업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저하고 함께 하실 텐데요. 제가 온라인 상이라든가 주변에서는 친절한 홍 교수라는 별명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 합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공부할 교재는 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최종 정리 문제집이라고 하는 요 문제집을 갖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요. 사실 기본서 필요 없고 요 문제집 한 권이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집 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해서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에 어떤 내용을 갖고 공부를 하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교재 하나면 뭐 이론 정리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까지 동시에 여러분들이 충족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최근에 출제됐던 출제 경향들이 각각의 문제에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반영이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제집에 수록된 문제들에는 우리 난이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난이도 표시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쉬운 문제, 그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수준별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집 제일 뒤에는 이제 부록으로 실전 모의고사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나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그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교재와 별도로 우리 교재 구매하시고 강의 수강하신 분들한테는 핵심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됐던 OX 퀴즈 문제, 즉 합격 비법 노트라고 해서 OX 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비법 노트를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법 노트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장 들어갈 때 시험장에서 가볍게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핵심 체크 포인트 자료집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직전에 그걸 출력하셔가지고 시험장 가실 때 쭉 훑어보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요.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온라인 모의고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직접 실제 시험 시간과 똑같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게끔 혜택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우리 길라잡이 문제,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이야기, 묶어서 이야기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라잡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 각 챕터별로 가장 중요한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그런 문제들로 일단 길라잡이 문제를 뽑아서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길라잡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개념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개념 이야기만 쭉 공부하셔도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요약 형식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이야기에서 다 못 담은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이야기로 추가적인 이론으로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풍부하게 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챕터별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요 길라잡이 문제하고 핵심 개념 이야기로 충분히 공부를 하셨으면 우리 뒷편에는 우리 출제 예상 문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뭐 한 50문제 가까이 보통 출제 예상 문제가 이제 들어 있는데 이 출제 예상 문제는요 사실 뭐 그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상당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만 충분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각 문제별로 난이도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별 3개 같으면 가장 난이도가 높고 별 하나 그러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다음 별 2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준별로 이제 하시고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제끼고 싶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정답 확인해 가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면 뒤편에 각 장별로 자가학습 진단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실전 모의고사가 실제 문항수하고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스탑워치를 가지고 시간 재보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실전 감각을 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뒤편에 뭐 해설도 있기 때문에 해설까지 이제 보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쭉 보시면 우리 교재 길라잡이 문제, 출제 예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 이야기, 묶어서 이야기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까지 다 보셨잖아요, 우리. 그쵸? 예, 그러고 나면 우리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통해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우리 시간 재가면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합격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험 직전에 시험장에서 쭉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핵심 체크 포인트 자료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노트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이제 보시고, 평상시에는 합격 비법 노트, OX 퀴즈로 구성된 합격 비법 노트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시면서 순간순간 이제 보고 암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떻습니까?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의 80%만 이해를 해도 저는 이제 실제 우리 이론 내용의 80%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의 80%만 이해를 해도 88에 64, 64점으로 여유 있게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펀드 투자 권유 대행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쭉 따라오시면 합격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그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합격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